동탄 신도시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동탄이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긴 한데 이게 내 집이 유독 안 오른 것 같지? 아직 더 오를 것 같은데? 반대로 지금 동탄을 집중해서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나 동탄에 괜히 이거 지금 샀다가 고점 잡히는 거 아니야? 언론에서는 계속 다주택자 때리고 있는데 이게 동탄 괜찮은 건 맞겠지? 그리고 나 이거 이제 전세 만기인데 이거 동탄에 이거 집을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동탄 신도시의 부동산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갈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신다면 여러분들이 동탄 신도시 부동산을 보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면 지금 증감률로 가져왔는데요. 제가 동탄을 볼 때는 동탄 1신도시와 2신도시 구분해서 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보냐면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각각 흐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더 명확하게 시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는 건데요. 먼저 동탄 1신도시부터 보면 파란색 선이 전세가인데 전세가는 현재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이 빨간색 매매가도 전세가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동탄 2신도시를 보면 동탄 1과 다르게는 전세 가격이 오히려 매매가보다 더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왜 제가 22년 7월 대비를 이렇게 기준 시점을 잡았냐? 이때가 본격적으로 하락장이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현재 전세가는 이미 그 하락장의 전세가보다 더 상승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매매가 같은 경우는 전세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세가랑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현재 동탄 1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서 전세가 상승률을 따라잡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동탄 2신도시 같은 경우는 매매가는 올라오고 있지만 전세가 상승률도 동반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세가가 오히려 매매가보다 더 가파른 상승폭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방금 위에서는 22년 7월 대비 기준 시점을 잡았다면 현재는 25년 1월 대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는지 기준 시점을 변경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동탄 1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오히려 전세가보다 더 높게 상승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 12월까지는 비슷한 폭으로 매매가랑 전세가랑 상승이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매매가 현재 상승폭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동탄 2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매매보다 더 상승폭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매매가도 움직이고 있지만 전세가가 좀 더 상승폭이 크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어서 거래량을 가져왔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디를 매수하고 어디를 더 많이 보고 있는지 이거를 보고자 하는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금월 같은 경우는 4월 15일 기준 집계된 4월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1개월 전 기준은 26년 3월 15일 기준 집계된 3월 거래량, 2개월 전은 2월 15일 기준 집계된 2월 거래량, 그 다음에 1월 거래량, 그리고 12월 거래량, 11월 거래량 이렇게 비슷한 시점에서 집계된 거래량을 가지고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인데요. 5개월 전은 이 11월이겠죠. 이때 같은 경우는 토어제 지정 이후 풍선 효과로 엄청 뜨거웠잖아요. 이때는 95건이었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4월 시장은 낮은 상황입니다. 워낙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현재는 57건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별로 보면 4월에는 능동이 3월보다 좋게 나오고 있고 지금 전체 흐름을 봐도 능동이 34건으로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 추정 거래량은 4월 7거래가는 5월 31일이 돼야 집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4월 거래량 집계가 완료됐을 때 추정하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33% 신고율 바탕으로 봤을 때는 현재 97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능동의 평균 거래량이 54건인데 이 두 개를 뺐을 때는 현재 43건이 평균보다 많이 나타난다. 이거를 강조하고자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방송로 같은 경우는 평균 거래량 수준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고동은 평균보다는 9건 정도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서고동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나머지 반송동이랑 능동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게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동탄 2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영천동, 청계동, 산척동, 목동, 장지동, 송동 이 전체적으로 3월보다 거래가 지금 4월이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평균 거래량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현재 동탄이 평균 대비 높게 집계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시면 영천동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청계동
이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유료 서비스에서 산적동이랑 목동이 가장 뜨겁고 분위기가 탔다고 이렇게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도 이 산적동과 목동은 계속 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적동 목동도 여전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전체적으로 지금 동탄 상황이 3월이 좀 집계가 약했기 때문에 3월보다는 4월이 지금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 비율을 보겠습니다. 이 거래 비율은 현재 상승 거래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보시면 가장 뜨거울 때는 이렇게 상승 거래 비율이 이때가 좀 고점이었죠. 그리고 23, 24년 정도 이 당시에도 상승 거래 비율이 높았고, 25년부터 상승 거래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이때보다는 강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할 여력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이게 만약에 이 정도 선까지 올라온다, 한 여기서 3, 4개월 정도 유지된다, 그러면 그때는 고점인 시점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동탄 1신도시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동탄 2신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수준은 이 정도 수준인데 이때보다는 아직 낮은 상황이죠. 물론 상승거래 비율이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상승이 명확하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승 불장이야 이때는 한 이 정도까지 와줘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만큼 수준이 아니라는 점, 이 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전히 갈 힘이 남아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연두색이 입주 물량인데요. 우리가 입주 물량을 보는 이유는 모든 부동산 지표 중에 공급 지표만이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표를 보시면 이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연두색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이 빨간색 전세 수급 지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전세 수급 지수가 감소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또한 파란색 전세 매물도 이렇게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전세 매물도 감소한 흐름이 나타나고,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 전세 매물과 전세 수급 지수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한 것으로 이 상관관계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입주 물량이 이렇게 미래 입주 물량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2027년까지는 내려갔다가 이쯤 되면 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결국 이 방향성대로 잘 흘러가는지 이 체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세 수급 지수와 전세 매물을 체크를 하는 거고, 그러면 누군가는 야 이때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네. 당연히 시장에는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전체가 서울이랑 인천 모두가 입주 물량이 감소하잖아요. 수도권은 전체 한 영역으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입주 물량이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겁니다. 따라서 전기조가 지금 이렇게 입주 물량이 올라간다 해서 지금 서울과 인천이 매물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요들이 경기도로 오게 되면 이 또한 또 장담할 수 없는 변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근거로 입주 물량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입주 물량을 볼 때는 그 인접 지역까지는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화성시와 연관된 지역이 수원시, 오산시, 그리고 용인시, 평택시 이 4개를 제가 뽑아서 이렇게 입주 물량을 연도별로 이 4개 지역을 합쳐서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21년부터 25년까지 적정 수요 범위에서 움직였던 입주 물량이 26년부터 감소를 시작해서 27년도까지 이 적정 수요 바운더리 있습니다. 이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강조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분기별로 봐도 26년 하반기에 이렇게 평택시에 한 번 있고, 나머지 부분은 27년에는 오산시 제외하고는 거의 커버하기는 좀 적은 물량이고요. 결국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6년, 27년 정도, 또 그 뒤로 이어서 28년까지도 이 부분이 전세 가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좀 상승 쪽으로 가리키고,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매매가까지 같이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전망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전세 가격 상태는 어떤 상황인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위에서 제가 공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보는 지표가 제가 전세 매물이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럼 전세 매물이 어떠냐? 먼저 화성시부터 보겠습니다. 화성시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전월세 매물이 완전 감소가 진행되고 있죠. 2020년도 당시 임대차 3법 발의된 시점에 세입자들이 줄 서서 집을 보고 임대인한테 면접을 보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현재 전세 매물이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급격하게 감소가 나타나고 있고 점점 더 심각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어서 화성 동탄구의 매물 상황을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350건이었는데 현재 250건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세도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 300건 이상이었던 월세 매물이 현재는 200건 초반대까지 이렇게 감소한 상황이어서 결국 지금 전월세 매물이 많이 감소한 흐름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시장 방향성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전세 매물을 갔다면 이제 이어서는 전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전세 상황을 보냐면 우리가 보통 전세를 계약하면 2년 단위 그리고 4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2년차 같은 경우는 계약 갱신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남색선이 의미한 게 뭐냐, 우리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시장에 나와야 됩니다. 연장 계약이 더 이상 안 되죠. 더 살려면 올려받겠죠. 얼마만큼 올려지는지에 대한 그 증감률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25년 9월 상황에서는 이게 마이너스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금 플러스로 돌아선 상황이고 지금 그리고 매물도 없고 전세 가격도 더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 3% 정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체감되는 거는 4년 전 되면 5%에서 10%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2년차 같은 경우는 이미 상승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동탄 1보다 동탄 2가 더 심각하죠. 동탄 2는 무려 10%가 넘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세입자가 만약에 내가 4억에 계약했다 전세를 그럼 4천만 원 이거는 평균이기 때문에 체감상 1억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전세금 상승을 못 버티는 사람은 더 밀려나겠죠. 아니면 나 이참에 그냥 돈 더 주고 그냥 매매를 할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계약을 만료됐는데 이 전세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엄청 이렇게 머리 아플 겁니다.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이 전세 수요들이 매매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 근거로 제 의견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이어서 제가 검색 트렌드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는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합니다. 부동산 한참 뜨거웠을 때 검색량이 많았죠. 그리고 하락장이 오면서 좀 내려오다가 지금 현재는 24년, 25년부터는 좀 더 다시 반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검색 추세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이 수준까지 또 올라와 준다. 그러면 이때는 동탄 부동산이 좀 더 활발해지겠죠. 결국 검색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보는 데 있어 참고해 볼 만한 지표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동탄 신도시의 부동산 상황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명확한 가이드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를 앞두거나 부동산을 사야 하는데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좀 많이 답답하다. 제 고정 댓글을 참고해 보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기존에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구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를 놓치지 않고 계속 꾸준히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 보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